안녕하세요. 대전 입시책의 제임스입니다. 이제 뭐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대학의 레귤러 전형 입시 결과가 발표될 시기가 됐는데요. 대입 결과 발표는 부모님들에게도 그렇지만 특히 학생들에게는 불안과 실망, 흥분, 기쁨 등 다양한 감정을 불어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한 지나친 감정에 쓸려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그저 결과만을 기다리면서 뭐 초조해하거나 막연한 기대만 하시기보다는 다양한 결과에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점검해보고 혹여 가장 바랐던 결과가 혹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아주 필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입시 결과를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아니 어쩌면 고등학교 4년간을 오늘을 보고 달려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도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겪게 될 여러 도전들 중에 하나의 도전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나의 도전을 끝내신 겁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셨던 모든 과정은요, 다양한 면에서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했고요. 뭐 결과를 떠나서 이 모든 단계를 완수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큰 도약을 이루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최대한으로 얻어가시는 게 중요하죠. 우선 지나간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서를 작성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고 어떤 준비를 더 미리 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부분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으셨다면 왜 그때 성적이 안 좋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또는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는 그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기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러한 활동이 부족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요즘에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유행하는 타임슬립처럼요, 만일 4년 전인 9학년 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은요, 후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시간입니다. 비록 4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이겠지만요, 앞으로의 대학에서의 새로운 4년은 어쩌면 똑같은 그런 같은 기회의 장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회상과 반성을 통한 계획이 없는 그런 새로운 4년은 지난 고등학교 때서의 4년과 변함없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러한 반복적인 경험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레귤러 전형을 통해서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들 중에는 뭐 단 한 개의 대학에만 지원한 학생들은 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 대학들에 동시 지원을 하셨을 거고요. 누구나 최상의 결과를 기대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뭐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당황하시기보다는 미리 준비한 다음 단계를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 원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대학 리스트라는 것을 만드셨을 겁니다. 대부분 합격 가능성을 고려해서 뭐 리치라든가 타겟, 세이프티 식으로 분산을 해서 원서를 제출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리치가 아닌 뭐 타겟이나 세이프티 학교를 선정할 때 무조건 입학 가능 점수가 낮으니까 여기에다 하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학교의 인지도는 비록 1지망 대학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또는 학비 보조가 충분하다든지 분명 여러분들의 호감을 이끄는 포인트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한 메리트가 무엇이었던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이렇게 확인할 때도요, 가능하시면 학교가 아닌 집에서 혼자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원하는 일지망 대학에 합격했을 때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 외에 몇 개의 대학에 합격을 했을 경우에 냉정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친구들 말에 휩쓸려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 여행지 같은 곳이 아닙니다. 대학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고요. 온전히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장점이 될 수가 없겠지만 본인에게는 크게 어필이 되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에서 대학 리스트 작성 시에 그 리스트에 여러분들이 그 대학을 포함을 시키셨을 거고요. 이러한 그 대학만의 메리트를 잘 기억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뭐 최상의 결과도 또는 최악의 결과도 없는 게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혹시 실패를 하고 심지어는 지원한 대학 중에 단 하나의 대학에도 선택받지 못했다든가 또는 가장 선호도가 낮았던 그런 대학에만 합격을 하셨다 하더라도 뭐 그것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도 뭐 대학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명문대학에 합격을 하면 뭐 최상의 결과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대학 입시만을 놓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넓은 시야로 본다면은 명문대에 가서는 이제 더 높은 새로운 그러한 레벨의 경쟁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요, 뭐 프리웨이에서 길이 막힐 경우에 내비게이션이 프리웨이를 빠져나와서 로컬로 돌아가는 우회로를 알려주고는 합니다. 분명 프리웨이로 가는 길이 원래 더 빠르고 쉽게 가는 길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요.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힐 경우에는 돌아가는 게 결국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그 갈 길이 꽉 막혀 보일 수는 있지만요. 주위를 돌아보시면은 우회로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려는 길이 갑자기 꽉 막혔습니다. 뭐 언제 뚫릴지, 과연 뚫릴 수 있을런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뭐 아예 탈락을 했으면 미련이라도 없겠는데 이 웨이트리스트라는 게 혹시라도라는 생각에 다음 단계에 해야 할 일을 미룬 채 오로지 추가 합격만을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일지망 대학으로부터 웨이트리스트 통보가 온 경우 바로 LOCI를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렇지만 웨이트리스트에서 추가로 합격할 확률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일반적인 합격률보다도 훨씬 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추가 합격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최근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뭐 대부분 한 자릿수 이하의 합격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커넬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 5,531명의 웨이트리스트 인원 중에 추가로 260명이 합격을 해서요. 4.7%를 기록했고요. 뭐 다트머스 같은 경우에는 1,785명 중에 41명이 추가로 합격을 해서 2.3%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우에 따라서 뭐 양호한 추가 합격률을 기록한 학교들도 있는데 터프스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1328명의 웨이트리스트 학생들 중에 183명이 합격을 해서 13.78%나 합격을 했고요. 또 UNC 채플 힐의 경우에는 5,392명 중에 383명이 합격을 해서 7.1%의 추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는 또 정반대로 뭐 프린스턴이나 존스 홉킨스 또는 라이스, 윌리엄 컬리지 등의 학교에서는 단 한 명의 추가 합격생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웨이트리스트 대학 이외에 다른 지원 학교 중에서 합격한 대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원하는 대학을 선정을 해서 미리 등록 보증금을 예치를 하시고요. 추가 결과를 기다리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지망 대학 합격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라도 대학 리스트 작성 시 가장 가고 싶은 대학 이외에 다른 2, 3지망 대학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스로의 납득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납득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지망 대학에 대한 미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웨이트리스트도 없이 뭐 간혹 본인이 지원한 모든 학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도 뭐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갭 이어를 통해서 재도전을 하시거나 또는 일단 다른 4년제 대학 또는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에 우선 입학을 하신 후에 트랜스퍼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트랜스퍼나 갭 이어를 통한 진학 방법이 신입학보다 더 쉽다거나 모든 대학에 예외 없이 가능하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대학들에 따라서는 신입학보다 훨씬 편입이 쉬운 대학들이 분명히 있고요. 뭐 이에 관련해서는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주위만 둘러봐도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대학 지원을 아예 포기했던 학생이 갭 이어로 여행 등 자기 시간을 가진 후에 그 커뮤니티 컬리지로 진학을 해서 1년 만에 명문 사립대학에 편입한 케이스 등 이러한 유사 사례는 수없이 많고요.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재도전을 해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는 사실상 넓고 멉니다. 먼저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남들 뒤만 바라보면서 무작정 달려나가기보다는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확신하고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최선을 다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입시 결과는 오로지 대학의 일방적인 그 입장에서 내려진 판단이지 여러분 개인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안 수고한 본인에게 칭찬과 보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요, 뭐 맘 편히 뭐 하루 좀 넷플릭스만 보면서 뭐 하루 종일 뒹굴거리시든 아니면 친구들과 뭐 사우나를 가고 외식을 하시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지나온 여정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여정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할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